CPU, GPU, 메모리라는 반도체 기술의 연관성 흐름은 꼭 공부해보시며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68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81로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인텔 AMD 칩과 MS 윈도우 쓰지마. 중국 정부가 국영 PC와 서버에 미국의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술을 중국산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기타 외국산 운영체제를 밀어내는 것도 추진 중인데, 팩트셋에 따르면 중국은 인텔의 매출 가운데 27%, AMD 매출 중에서 15%,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가운데 10%를 차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날 해당 주가들은 빠졌으며 해당 매출이 인도로 치환이 될지 앞으로의 정세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빅테크의 칼 빼든 이유, 첫 타깃은 애플, 구글, 메타.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법규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였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틱톡, 마이크로소프트 6개 기업을 대상으로 발의된 DMA는 이번 조사엔 6개 중 3곳인 구글, 애플, 메타를 조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오히려 가장 큰 위반법 조사로 다가오고 있는데, 각국의 AI 전쟁에 따라 이런 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빌 게이츠가 동네 원전, SMR에 꽂힌 이유. 기존 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줄인 미니 원전 SMR은 평균 사고 빈도가 10억 년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2008년 테라파워를 직접 설립했고 세물트먼도 2014년 오클로에 투자하며 AI는 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2027년까지 AI 서버가 연간 소비할 에너지의 양은 85에서 134TWh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중에,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의 연간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SMR은 일체형에다 공장에서 제작을 마치고 그대로 실어 원하는 곳으로 옮기면 되는 구조라 아파트 8에서 9층 높이인 16에서 23m 정도의 SMR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안일 수 있다며 국내 원자력 연구기관 관계자는 설명하였습니다. 4. 비트코인 축적 주소 유입 사상 최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 3년 내 최저 수준. 크립토컨트의 분석가 IT테크의 포스팅에 따르면 비트코인 축적 주소로의 유입은 3월 22일 2530BTC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는 25일 192만 BTC로 3년 최저 수준인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3월 18일 비트코인 잔고는 34만 4856BTC로 9년 최저로 집계되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비트코인 ETF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5. 이케아, 미국서 약 4,700원 비건 핫도그 선보여. 지난해 유럽에서 먼저 출시돼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던 비건 플랜트 도그가 이번엔 미국 전역 53개 매장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는 2025년까지 50%를 식물성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육류 없는 메뉴를 늘려오고 있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식물성 대안이 동물성 제품보다 가격이 높았던 것과 달리 75센트인 동물성 핫도그보다 저렴한 70센트로 책정된 식물성 핫도그는 획기적인 방침이라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이케아의 비건 미트볼 또한 냉동 미트볼 매출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 미래의 대체육 시장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6. 서울 시내버스 멈출까? 버스노조 28일 목요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 예고.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28일 목요일 오전 4시부터 투표를 거쳐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총파업 돌입 여부의 주요 쟁점인 임금 인상에 대해 노조의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고 있다고 전하며 버스노조 파업은 사실상 확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관적 칼럼 7. GPU 기술의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 시대? 현재 컴퓨터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에서 메모리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넣고 CPU, GPU 등의 중앙 처리 장치가 차례로 메모리에서 불러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HBM은 기존의 순차적 행렬 방식 메모리가 아니라 동시에 다수 진행이 가능한 병렬 방식의 메모리여서 AI 센터 등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인데, HBM의 아버지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은 6세대인 HBM4 메모리 시대가 오면 지금 AI의 시대에서 순차 계산인 CPU보다 병렬 계산인 GPU의 중요성이 커진 것처럼 그 끝은 초월할 정도의 많은 데이터와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병렬 메모리가 GPU를 넘어 AI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AI 생태계와 GPU 성능 간 현실적인 기업 수요는 다른 얘기이고, 단순 반도체의 기술적 진보 흐름만 얘기한 것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장치들을 속도를 위해 묶어 각사의 GPU를 메모리에 넣은 엔비디아양 메모리, AMD양 메모리 같은 메모리 파운드리와 시대가 올지, CPU, GPU 메모리라는 반도체 기술의 연관성 흐름은 꼭 공부해보시며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LNF도 13조 양극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리튬 가격도 오르는 등 2차전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시작은 내년이라도 미래의 한국을 이끌 두 산업 중 하나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저가로 있는 좋은 종목들은 조금씩 잘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